대이선사의 청기누설 3편 명품 인재 생산 육성을 위한 조상 씨앗 유해 복터의 모시기 2020년 11월 한국나라.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명품 인재 생산 육성을 위한 조상 씨앗 유해 복터의 모시기라는 주제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복터 명당조선 개운공사란 효는 백행의 근본이며 만복의 근원인데, 조상의 유해를 잘 모시는 것을 나무에 비유하자면 나무는 옥토에 심어야 뿌리가 튼실하고 뿌리가 튼실해야 줄기와 가지도 튼실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조상을 모신 유택자리 즉 산소는 명당 주파수 알파파여야 후손들이 심신이 건강하게 복받고 잘 살고, 사기 주파수 베타파이면 후손들의 심신이 불안정하고 우환이 들어 망하게 되는 게 틀림없는 이치이고 사실인데, 이는 천기입니다. 따라서 지맥 즉 지기가 잘 들어가는 진을처 길지 명당에 조상의 유해를 잘 모시는 것만이 후손들이 피용치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며 자손의 도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치를 사람이 사는 주택에 비유하자면 지맥이 잘 들어가는 집은 보일러와 전기불이 잘 들어가는 집에 사람이 사는 것과 같고, 지맥지기가 잘 안 들어가는 집은 보일러와 전기가 잘 안 들어가서 춥고 깜깜한 집에 사람이 사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대이선사의 공력은 직과 산소를 이장하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로 당군 이래로 자부선인에 의해 비밀 전수된 육갑천서에 나와 있는 기문둔갑 장신법이라는 도술법으로 기맥지기를 조정해서 음양택에 끌어넣고 그 공간을 생기장이 형성되게 하여 알파파 주파수가 나오는 명당으로 조성하는 공력을 소유한 세기적인 명인으로서 공인된 바 있는 대한민국 명인으로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 민족문화부분 2013년 뉴스메이커와 대한민국 혁신한국인 파워브랜드 생활문화부분 2013년 일간스포츠, 2016년 대한민국 최고기록 인정, 2017년 도전 신지식인 대상으로 선정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명품 인재입니다. 대인은 복터명당의 조상을 모시는 것이 곧 상등국가를 만들고 나아가서 후천세계 지구촌을 이끌어갈 우주적 리더인 명품 인재를 생산 육성하는 첫걸음임을 자각하고 묘지제도 개선 및 전국민 조상씨 복터 명당의 모시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천명합니다. 당기 4346년 11월 15일 한국도원 영항대의 박명성. 이것은 일간스포츠에 보도된 현대인의 아픔을 치유하는 운명의 개척자 일간스포츠 박재진 국장이 취재를 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2012년 한국을 이끄는 혁신 리더 명단에 박명성 회장님이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명단에 올라가 있는 사진입니다. 이것은 뉴스메이커 안상호 기자가 취재를 하고 2012년 한국을 이끄는 혁신 리더로 선정된 사진입니다. 이것은 2017년도 도전 신지식인 대상에 선정된 사진입니다. 도전 부분은 명품 인재 우량 후손 점지를 위한 음택, 양택, 명당 만들기, 심신수련, 양생, 양명법, 회임, 태교, 명품 인재 생산 육성 및 인재 관리법에 대해서 2017년 신지식인에 선정되고 대상을 받았습니다. 당부의 말씀. 제발 화장해서 상골하거나 명분은 낙골당에 모신다고 하면서 돌감옥에 투옥하거나 명색이 수목장 한다고 하면서 사람 씨를 나무 밑에다 걸음으로 주거나 오물내다 버리듯이 하지 마세요. 폐가 망신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런 행위는 절손돼서 후손도 없는 망자나 선임 등에 해당되는 사항을 왜 일반인이 따라하는 겁니까? 외놈, 니폰, 서구 양키들은 특출한 한국 사람들 즉 명품 인재 출생을 막고 그 씨를 말려서
우리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으려고 가전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중 지맥을 끊기 위해서 백두대간의 혈맥에 새말뚝을 박았고 화장을 해서 사람 씨를 상골하도록 공작해서 조선 사람들의 씨를 말리려는 음해를 가했고 조상과의 교감을 끊어서 멸문시키고자 제사문화를 없애버렸고 지혜롭고 총명한 두뇌 건강한 신체를 가지지 못하도록 녹그릇과 양은그릇 알루미늄을 바꿔치기 하도록 음해 공작해서 우수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식기능을 떨어뜨리고 위장병을 유발케 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두뇌를 마비시켜 치매가 빨리 오고 어리석게 만들어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빈도는 국제사자공간학회와 한국토지행정학회 정회원 및 운영위원으로서 30여년의 오랜 세월 동안 묘지 및 토지제도를 연구하면서 우리나라와 동남아 유럽 등지의 외국의 묘지 제도를 연구해 왔는데 대체로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이 화장해서 모두 상고를 하는 것으로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일본인들은 화장을 하더라도 절대 요고를 상고를 하지 않고 지하에 잘 마련된 일가의 묘지의 후손들이 온갖 지극정성을 들여 지상에는 신라의 5층 석탑을 모델로 하여 탑을 세우고 주위에는 아름다운 돌, 수석, 나무, 분재, 꽃, 조형물들로 가장 아름답게 가꾸고 장식해 놓고 지하 명당 기지의 한 가문의 조상 유고를 대대로 잘 모시고 보살펴 경배하고 있었으며 무시로 참배하러 와서 묘역에서 후손들이 조상들의 을을 기리며 정신적 교감을 나누고 돌아가는 모범적인 사람씨 조상 경배사상을 가지고 있었음을 대의가 분명히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뜻있는 내부 지사들이 백두대간의 혈맥에 외놈 니폰 서구 양키들이 박아놓았던 새말뚝을 찾아내서 제거했고 또 찾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들도 두 갑자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산화되고 무구력화되어 백두대간의 지기맥이 활발하게 작동하니 그 힘의 파동이 지금 일파만파로 전 세계로 힘차게 뻗어나가는 한류의 열풍이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백두대간의 풍수형국은 호랑이나 토끼가 아니라 바로 천조인 봉황새의 머리입니다. 머리는 몸 전체를 움직이는 수뇌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인 것입니다. 화장에서 쇄골 표풍하는 것은 나라의 큰 반역자나 역적 행위를 한 중죄인에게 가하는 능지처참형으로서 역적을 낳은 조상의 무덤, 씨앗, 유골을 파서 유골을 부감 참시한 후 화장하여 쇄골한 후 바람에 날려버리거나 물에 떠내려 보내서 후손들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사람 씨종자를 없애버리는 극형인데 자신의 뿌리이며 후손들의 씨앗인 조상에게 그런 폐악무도한 짓을 하고 스스로 자기 뿌리를 잘라서 절손케 하는 천하의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자에게 무엇을 바라고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에 가세하여 돈벌이에 눈이 어두운 암흑 세력들이 지상의 돌감옥을 낙골 명당분양이라 선전하고 항무지 같은 무맥지인 공원묘지를 명당분양이라고 혹세무민하는 미명 아래 미혹된 운기력이 약한 어리석은 후손들의 운기력을 더욱 세진하게 하고 우황거리를 만들어서 사회와 나라에 해악을 끼쳐서 국력을 저하시키는 망국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니 빈도는 더욱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묘지제도 종묘 사직은 한 가문과 국가의 흥망성쇠의 중대사이며 지산성경긍설의 초성입니다. 살아생전 부모에게 효도하고 돌아가신 후에는 명당에 모시고 제사를 잘 모시는 후손들이 축복을 받고 잘 산다는 것은 천리입니다. 즉 효자 효손이 복받고 잘 살며 부모를 명당에 모시고 잘 받들어 모시는 것이고 명당에서 효자 효손 명품 인재 인걸 부자가 나오는 것은 하늘과 땅의 바른 법도임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이기적 물질 만능주의와 편의주의,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어서 천도와 지덕, 인륜이 무시당하고 훼손당하여
점점 사악하고 폐악한 무리들이 만연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보게 되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지국가와 지상낙원의 건설은 천문지리 인사가 조화롭게 운행되어야 하며 천시지리에 걸맞게 인사를 잘 운영하여야만이 인화되어 이에 걸맞는 명품 인재가 생산되어 지혜롭고 올바른 인사를 집행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명품 인재란 신인, 성인, 현인, 지인, 초인, 효자, 효부, 용사 등 어인, 지, 열사를 말합니다. 천지가 만물 중에서 사람이 최기하며 하늘이 낮고 땅이 기르시니 천도와 지덕을 따르고 상강오륜의 일륜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니 살아서는 효도하고 돌아가신 후에는 복터 명당자리를 찾아 조상의 유해를 매장해서 후손들이 명당의 알파파 기운을 받아야 해안이 열린 우량성 상등인 명품 인재가 되고 또 상등 인류를 생산해야만 사회와 나라가 잘되고 나아가서 지상성경, 천국, 불국토를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등성 문제인간이 만연하여 온갖 범죄와 오한을 안고 살아가면서 가정범죄와 수많은 사회적 질병과 문제를 일으키고 또 그들이 생산하는 후손들조차도 열등성 문제인간이 나오니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정오, 가전음해 등 아비규환의 지옥을 만들어내니 이에 대해서 무엇을 더 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따라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지상목인 산자 후손은 땅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잠들어 누워있는 지하목인 망자 조상을 제사로서 지극정성 공양해서 좋은 파동에너지를 보내드리고 유택은 길지 명당에 자리 잡아서 잘 관리하고 보살펴드려서 알파파의 좋은 명당 에너지 지기파동을 받게 해드리면 나무뿌리에 거름을 주고 토양을 개량해 주는 것과 같아서 모든 혜택은 줄기 가지에 해당되는 후손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법리, 뿌리는 좋은 땅 속에 내려야 하는데 뿌리가 없거나 지상으로 나오면 말라 죽게 되고 뿌리가 물에 잠겨 있거나 떠 있으면 썩거나 불안정하여 비바람에 흔들리거나 물에 떠내려가게 되고 열악한 항무지면 살아가기 힘들고 좋은 열매를 맺기 어렵게 되어 소출이 적거나 시종자 건지기도 어렵게 됩니다. 누가 함부로 명당을 운운하는가? 빈도가 이 땅에 태어나서 명산대천을 누비고 다니며 도를 닦고 공부하며 배우고 연마한 것을 실행하고 살아온 지도 어은 한갑자가 되었습니다. 이젠 산다는 게 뭔지 길흉 하복이 어떻게 인연하여 인과로 작용하고 인간의 희노, 우사, 비공, 경의, 칠정에 작용하는지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항제 업무경에 이르기를 생자사직언이요 사자생직언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직역하면 죽은 자는 산자의 뿌리다 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말로 유전과 환경에 대한 자연의 법칙, 파동의 법칙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오가며 종을 이어가고 이로써 종족이 보존되며 진화 발전해가는 것이지요. 여기엔 일정한 법칙이 있고 유전의 법칙 중 유전 형질이 같은 혈연끼리는 동기감응, 파동의 동질성이 되므로 부모 조상과 자식 후손들과는 음양 혼백으로 동기감응이 되어 있어서 뿌리에 해당하는 돌아가신 분들의 유해를 모신 유택 환경이 후손들에게 긍정 또는 부정적으로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조상의 유택을 어떤 환경에 잡아 들이느냐에 따라 후손들의 건강, 성공, 행복도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산소를 써서는 절대 안 되는 터가 있습니다. 즉 동산, 민둥산, 단산, 석산, 과산, 독산, 수맥파에 노출된 터와 지맥이 없는 무맥지, 오염, 즉 수렴, 목염, 축염, 하렴, 풍염이 드는 흉지, 그리고 화장해서 유골을 버려서는 절대 안 되고 지상부에 지어놓은 낙골당 돌감옥에 투옥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빈도가 1천여 개의 유택을 정밀 감정 조사하여
후손들의 기륭 하복과 건강, 성공, 행복도를 조사해보니 대다수가 수맥파에 노출되었거나 무맥지였는데 대인은 지사들의 터잡기 공력 안목이 너무나도 저급한 베타파 뇌파가 나오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제조물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조물 책임법이 있듯이 유택 터잡기는 한 가문의 흥망성쇠와 직결되는 일륜지 대사이니 지사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해야 하고 후손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복터명당 운기력 지수는 1.5레벨부터 5.1레벨까지 9단계로 나누어진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복터명당 조성 지운 개운공사는 직성조의 음택을 이장하지 않고 김원둔갑 장신법 등 도법과 술법 도공학으로 복터명당 측정 운기력 지수 4에서 3등급 대한민국의 0.1%대의 인생그릇 생산 육성 가문으로 만들어주는 하늘의 은총과 땅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복터명당 진월처 이장 작업은 직성조의 음택을 2 내지 1등급터에 이장하여 복터명당 운기력 지수 2에서 1등급대의 인생그릇으로 만들어 세계적인 반열의 명품 가문으로 만들어드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늘이 숨겨놓은 복된 땅의 기운에 뭉쳐있는 복터 진월처 명당에 사람 씨앗을 심는 산소 조성 기회를 갖는 것은 하늘의 은총과 땅의 축복입니다. 복의 근은 복의 영천수가 샘솟는 가문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상 세 번째 강의 명품 인재 생산 육성을 위한 조상 씨앗 유해 복터의 모시기 운동전개라는 주제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운기풍수 인재 및 가문 컨설팅 전문 빛과 진리 생명의 샘터 지상성경 건설의 중심 한국도원 명품 인재 생산 육성을 위한 조상 씨앗 유해 복터의 모시기 이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인 지열사들이 적극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백인의 어인 지열사가 뜻을 뭉쳐 활동하면 101마리째 원숭이 효과처럼 일파만파가 되어 반드시 큰 성공을 이룰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4편으로 인사적용 실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복본